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입니다. 자, 오늘 첫 프로그램을 런칭합니다. 바로 항공전사입니다. 항공전사인데 오늘 첫 번째 항공전사로 바로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오퍼레이션 오페라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군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했던 그 작전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자, 요즘 북한 폭격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 이런 시리즈로 이스라엘 공군이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폭격, 그리고 시리아 핵시설 폭격, 그리고 이란 핵시설 폭격 계획, 이런 것들 쭉 시리즈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1차 대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아주 중요한 그런 항공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코너 새로 만들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에피소드 1, 바로 오퍼레이션 오페라, 핵무장 위협에 대한 이스라엘 최후의 결단. 오퍼레이션 오페라, 작전명 오페라,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 타격하는 겁니다. 자, 목표는 여기입니다. 사담 후세인 정권의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가 목표가 되겠고요. 이스라엘에서 출격한 8대의 F-16A 전투기, 그리고 6대의 F-15A 전투기, 이렇게 14대의 전투기가 공격 편대군을 형성해서 이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를 타격하러 갑니다. 자, 이 과정을,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작전은 어떻게 됐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폭격을 했는지, 어떤 무기로 했는지, 어떻게 이탈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은 또 후과는 어떤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숙적 이라크죠. 여기 이제 사담 정권이 성립합니다. 이 사담 후세인은 1937년 4월 28일 생입니다. 이 대단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죠. 정치적 혼란 속에 예리한 판단, 그리고 대담한 실행력, 이런 것들로 정보기관 그리고 요직 확보, 핵심 기구를 다 장악해가지고 결국 1979년 7월 17일 날 이라크의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라크는 이스라엘과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거의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이 원수지간이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3차 중동전, 그러니까 우리가 6.1 전쟁으로 알고 있는 그 3차 중동전 할 때 당시 이라크의 RF 대통령이 3차 중동전 출전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존재 자체가 오류로 바로잡아야 할 대상이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지도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라고 1967년 5월 30일 날 6.1 전쟁, 즉 3차 중동전 출격에 앞서서 이라크 대통령이 했던 말입니다. 이 정도로 이라크는 이스라엘을 싫어했고, 당연히 이스라엘도 이라크를 싫어합니다. 이 6.1 전쟁 때 이라크를 제외한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라크는 나름 그때 선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는 우리는 다른 중동 국가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다른 나라들은 6.1 전쟁할 때 그냥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박살이 나버렸는데, 자기네들은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일정 부분 타격을 입히고 했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라크가 이 후세인이 젊을 때부터 쭉 프랑스의 시라크 총리,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죠. 그래서 2007년도까지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시라크 총리와 굉장히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핵 시설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그다드 인근에다가 핵 발전소를 만듭니다. 실험용 원자력 발전소. 그게 이제 문제의 발단입니다. 이 오시라크 원자력 시설은 원자로 한 개예요. 40메가와트짜리 경수로인데, 이 40메가와트짜리 경수로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가 한 570메가와트, 2호기가 한 640메가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40메가와트 같으면은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의 한 3, 4분의 1, 그러니까 상업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원자로는 아니고, 순수하게 누가 봐도 핵무기 만들려고 만드는, 자기네들은 실험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딱 플루토늄만 추출하고 하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프랑스가 지어줍니다. 참 황당한 사람들이죠, 프랑스.
그래서 여기 이제 돔이 있고요. 이 돔이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생겼고, 이 돔의 그 직경은 한 5m 정도 되고, 돔의 지상 높이는 한 12, 3m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의 돔인데, 이걸 이제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돔, 즉 이 원자로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계획을 짭니다. 이거 도저히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던 중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실행에 옮긴 세력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이 호메이니가 팔레비 국왕을 축출하고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는 곧바로 자신들은 그 시아파니까 순위파였던 이라크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당시 이제 이 이라크가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자인 이라크가 핵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먼저 깨트려 버려야 되겠다 해서 1980년 9월 30일 날 이란이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력 시설을 공습하는 선제 타격을 하게 됩니다. 아주 과감하게 공격을 해버렸는데 이때만 해도 이란 공군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 미국식 F4 팬텀 그리고 F14 톰캣 이런 미국 전력들이 들어가서 짱짱하게 돌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부품 공급이 끊긴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는 전쟁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 공격에 이란은 팬텀기들을 동원합니다. 이 팬텀기들을 가지고 마크 82 이 폭탄을 투하를 하는데, 이 마크 82 폭탄 이게 이제 500파운드 폭탄이죠. 이 500파운드 폭탄 12발을 투하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갔는데 문제는 이 이란이 좀 쫄보했던 겁니다. 어떻게 쫄보했냐? 그냥 원자로를 다 때려버렸으면 되는데, 원자로 때리려면 파괴를 할 수 있는 MK84, 즉 마크 84 한 2000파운드 정도 가지고 가가지고 때려버려야 되는데, 팬텀기 그 정도 충분한 영향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원자로는 놔두고 그 옆에 연구시설 이런 것들만 때린 겁니다. 왜냐? 원자로가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방사능 물질이 오염이 되고 이렇게 할까봐 그걸 걱정해서 제대로 못 때린 겁니다. 그래서 타격 목표는 오시락 핵시설 연구동, 통제소, 훈련시설 이런 걸 했는데 작전 결과는 목표 파괴에 실패를 했습니다. 영향은 이라크가 오시락 핵시설 대공 방어 전력을 완전히 강화하는 이런 결과만 낳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대공 방어 능력만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효과를 낳았는데, 그런데 또 긍정적인 효과가 또 발생했습니다. 또 이란이 또 한 번의 군사작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H3 기지 공습 사건인데, 이것은 1981년 4월 4일이에요. 이란 공군이 이란으로 봐서는 이라크의 후방, 바그다드보다 훨씬 더 서쪽에 있으니까 이라크의 후방에 있는 H3 기지를 기습을 하는데, 이 H3는 완전히 공군기지 타운이에요. 3개의 공군기지가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엄청난 전략시설이었는데 여기를 타격합니다. 지도에 보시듯이 이란의 영토를 크게 돌아가지고 터키와 이라크, 시리아 이 국경지대를 완전히 살짝 진짜 고개 타듯이 타고 들어가서 시리아 영토로 들어가서 이라크 뒤를 칩니다. 시리아는 이제 시아파니까 이란의 어떤 입장을 좀 들어줬겠죠. 그래서 시리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뒤로 이라크의 후방 핵심 시설을 쳐버립니다. 당연히 바그다드는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다시피 이란 국경과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11 전투비행단 F-15K를 운영하는 11 전투비행단 같은 핵심 시설은 전방에 두지 않고 약간 후방에 둡니다. 마찬가지로 이라크도 이 후방 지역에 아주 핵심 군사 공군기지들을 배치를 했던 건데, 그걸 이제 이란이 우회해가지고 팬텀기를 동원해서 우회해가지고 쳐버렸던 겁니다. 이 작전으로 인해서 타격 목표는 이라크 남서부 H3 지역의 3개 공군 비행장인데, 작전 결과는 결국 이라크의 남서부 방공력이 약화됐습니다. 영향은 이라크 공군의 장거리 타격 전력이 대손실을 했어요. 이때 이라크 공군이 투플레프 16 폭격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폭격기가 4대가 파괴가 됐어요. 그리고
이라크 공군이 가지고 있던 미그 21, 미그 23, 그리고 최신형 미라즈 F1 이런 것들이 대파됐는데 총 34대의 이라크 항공기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뼈아팠던 것은 당시 비밀리에 프랑스로부터 도입했던 최신형 전투기인 F1, 미라즈 F1 전투기 2대가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이런 전과를 올린 게 이 H3 기지 공습 사건인데 이게 이제 오시라크 불과 며칠 전에 발생했으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천운을 만나게 된 거죠. 원래 이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대로 관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이걸 그냥 때려버렸으니까 정말 뭐 대단한 우군을 만난 셈이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이 알게 된 것은 이라크가 동쪽으로는 즉 이란이 있는 쪽으로는 이 방공망이 레이더가 쫙 주사를 하고 있는데 시리아 쪽으로 돌아오는 이 서쪽으로는 방공망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뒤로 돌아가면 얘들 잘 모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시 이스라엘 총리는 메나헴 베긴이라는 사람인데 베긴 닥트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의 특징은 선제적인 과단성입니다. 아주 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시라크의 타무즈-1 핵시설 공습작전을 계획하고 지시하고 승인합니다. 저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베긴 닥트린의 창시자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자 라고 총리가 결정을 하고 이제 공군은 그 실행 계획을 세웁니다. 자, 치밀한 작전 계획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F-15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F-15는 제공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 F-15를 가지고 엄호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당시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A4 스카이호크 이 공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A4 스카이호크에다가 마크 84 2000파운드 폭탄을 달고 가서 공격을 하기로 했는데 때마침 미국에서 F-16을 우연히 기막히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당시 그 이란이 혁명을 하기 전에 호메이니 혁명을 하기 전에 팔레비 국왕에게 팔려고 했던 F-16 160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혁명을 하고 나니까 적성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란에게 팔지 않고 그냥 있던 F-16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그거 우리에게 좀 급히 주시오 해가지고 2개 비행대 부분의 F-16을 급하게 도입을 한 겁니다. 40대를 도입했죠. 그래서 F-16 40대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 A4 이거 빼자 F-16을 하자 라고 해서 공격을 F-16에게 맡기기로 된 겁니다. 그런데 F-16 아시다시피 항속거리 좀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기지에서 바그다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까지 왕복 한 2000km 되는 여정인데 이게 F-16 가지고 힘든 거죠. 그러려면 F-16의 무게를 줄여야 돼요. 하다 보니까 여기에 ECM, 전자전 장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탈거를 다 합니다. 다 빼가지고 무게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리고 직접 들어갈 때는 이 F-16에다가 중간에 370갤런짜리 보조연료 탱크, 날개에다가 300갤런 해가지고 총 970갤런의 보조연료 탱크를 달고 그리고 마크 84 2000파운드 폭탄 한 발 이런 식으로 달고 완전히 딱 진짜 폭격만 하는 용도로 갑니다. 가는데 이 370갤런짜리 하나와 300갤런짜리 2개 해서 970갤런이 뭐 리터로 따지면 얼마냐? 이게 3637리터예요. 3637리터의 보조 연료를 달고 거기다 내부 연료, 거기다가 이제 ECM 장비를 떼낸 등 완전히 경량화 해가지고 F-16을 2000km를 갔다 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지고 개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게 그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의 그 타격해야 될 지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빨간 이 지점이 바로 원자로입니다. 이걸 때려야 됩니다. 이 양쪽으로 양사방으로 이런 식으로 SA-6 사정거리 25km 되는 지대공 미사일 이렇게 SA-6 그리고 여기는 23mm 대공포 여기는 57mm 대공포 여기도 SA-6 또 23mm 대공포 또 SA-6 57mm 대공포 이런 식으로 SA-6와 23mm 대공포 57mm 대공포의 조합으로 쫙 양사방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걸 뚫고 들어가서 지금 때려야 되는 거예요. 연료는 완전히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상대가 되는
이라크 공군은 어떠냐? 이라크는 미그 21이 주력이었고 미그 23도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에 미라지 F1을 프랑스로부터 극비에 도입을 했습니다. 미라지 F1 당시로서는 뭐 최신의 전투기였는데 이것만 하면 이제 곤란합니다. 이제 이런 이라크 공군의 능력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다행스럽게 이 오페라 작전을 하기 얼마 전에 이란 공군이 이 미라지 기지하고 이런 것들을 때려버렸다. 그래서 34대의 그 이라크 공군기들, 즉 바로 이스라엘하고 접경 지역쯤에 있는 그 지역의 34대의 공군기들을 작전 못하게 때려버렸으니까, 그리고 그 기지도 많이 부서졌겠죠. 그거 복구 공사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 이라크의 방공 능력은 아까는 이제 전투기였고 이거는 이제 방공 무기들이에요. 자, 여기 쉴카 23mm 대공포, 뭐 저 김정은이가 자기 삼촌 대공포로 그냥 쏴 죽인다 할 때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57mm 이연장 대공포, 그리고 SA6 25km짜리 사정거리 이거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당시 프랑스로부터 롤란드라고 하는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극비에 도입했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이 롤란드가 바로 우리 한국 육군이 지금 쓰고 있는 천마입니다. 천마. 여하튼 그런 방공 능력이 되어 있었고, 롤란드는 당시 오시라크에 없었던 것으로 도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걸 이제 뚫고 들어가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때려야 됩니다. 자, 작전 개시합니다. 1981년 6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 H3 그 타운을 때려준 지, 그 공군기지 3개를 폭격을 한 지 불과 2달 3일 만에 이스라엘 공군이 출격합니다. 출격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16시 출격을 하는데, 이게 왜냐? 여기까지 날아가는데 1시간 반이 걸려요.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이 시간을 왜 16시로 했냐? 일단 요즘처럼 뭐 그 정밀 유도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때려야 되기 때문에 어두우면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 때려야 되는 겁니다. 보일 때. 야간에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야간에 가서 때리면 정말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야간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간에 가야 되는데 왜 16시냐? 밝은 대낮이 아니고 오후냐? 이 바그다드 오시라크 원자력 발전소에 근로자들이 오후 5시 되면 퇴근을 하는 겁니다. 좀 희한하죠. 열대지방쯤인데 중동 지역에 오후 5시에 퇴근을 한다? 참 희한하죠. 그러면서 여름인데, 그죠? 우리 같으면 더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후 5시 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과학자들, 프랑스 기술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프랑스 기술자들을 때려버리면 그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외교적으로 곤란해지죠. 그래서 프랑스 기술자들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방공망을 지키는 이 이라크 군인들, 그리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저녁 먹으러 가는 시간, 이 시간을 고른 겁니다. 그게 이제 5시 반에 때리는 작전을 하고 오후 4시에 출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F-16 8대, 그리고 F-15 6대가 가는데, F-15는 사이드와이더 4발, 그리고 스페로 AM7 스페로 4발 해서 8발의 무장을 공대공, 오직 공대공 무장만 장착한 이 호위용, 엄호용, 격투용 F-15 6대, 그리고 폭격용 F-16 8대. 이 폭격용은 2000파운드 마크 84 멍텅구리 폭탄이죠. 무유도 폭탄 2발씩 해서 총 16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가지고 가는 스트라이크 패키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격을 해서 갑니다. 자, 그런데 정말 시작부터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 됐냐? 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바로 붙어 있는 이 지역에 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는 바로 밑에 이제 홍해에 거의 인접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지에서 딱 떠서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쫙 이제 바그다드로 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래도 친미국가니까 조금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요르단의 이 해안이 약간 있습니다. 요르단 국왕이 요트 타고 저녁에 놀고 있다가 비행기들이 날아간 게 보인 겁니다. 근데 이 요르단 국왕이 밀덕입니다. 밀덕. 우리 밀덕 사이에 유명한 밀덕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보고도 저거 F-16인데 이 실루엣만 보고도 아는 사람이에요. 밀덕이니까. 저도 실루엣만 보고 다 알아요. 근데 F-16, 저 뭐야 또 F-15? 이러지 뭐야 뭐 많이 가잖아. 저거 어디 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라크 원자력 발전소 그거 때리러 가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알려줘 해가지고 이라크에 알려주라고 합니다. 긴급 수신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그래서 F-16을 포함한 이스라엘 편대군이 귀국의 즉 이라크로 이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준비해라.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비해라. 라는 이야기를 후세인 빈 탈랄 요르단 국왕이 요트 타고 있다가 보고 이라크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천운인지 통신시설 이런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작전 마칠 때까지 전달이 덜 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나갑니다. 자, 이스라엘 공격 편대군의 전술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일선에 이렇게 F-16 한 개 편대가 가고요. 2개 분대가 한 개 편대를 이루고 이제 전면에 갑니다. 그리고 이 일진과 이진의 거리는 12,000피트. 그러니까 뭐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두고 이진이 가고요. 그리고 그 양옆에 호위기들 F-15들이 가는데 그 거리는 한 1.5km 정도 옆에 떨어져서 두 대. 뒤에도 1.5km 떨어져서 2대. 이런 식으로 이제 호위를 해서 쫙 날아갑니다. 이게 이제 이 패키지 포메이션이고, 일단 사우디 영공을 날아갈 때는 지면 60m 상태로 날아갑니다. 그리고는 지면 60m 상태로 시속 8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라크 영공에 들어가서는 더 달라붙어서 지면 30m에서 시속 900km로 날아갑니다. 야, 지면 30m? 정말 이거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지면 30m 같으면은 우리 요즘 뭐 살고 있는 아파트들 한 10층 아파트 높이 정도로 시속 900km로 수백 킬로를 날아간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담력, 실력 이런 것들을 겸비한 거죠. 뭐 우리 한국 공군은 절대로 이런 일 하지 않죠. 안전을 고려하고 민원을 고려해서 우리는 최소한 300m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뭐 30m, 10층 아파트 높이 딱 거리로 세상에 어마어마한 거리를 수백 킬로미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속 9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무선 침묵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파 통제를 해야죠. 엠콘 전파 통제를 딱 하면서 이라크가 감청할 수 있으니까 가다가 목표 40km 전에서 역시 F-16은 절대로 레이더나 이런 걸 켜지 않습니다. F-15들이 목표 40km 전방에서 레이더를 켭니다. 그리고는 이제 걔들은 이제 F-15들은 주의를 선회하면서 적들이 미라지 F1이나 미그 23이나 이런 게 오는가 보고 오면 이제 격투를 벌여야 되니까 목표 40km 전방에서 F-15는 레이더를 켜고 F-16은 끝까지 레이더를 켜지 않고 오직 눈으로만 폭격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오시라크 타격 전술은 뭐냐? 적어도 팝업, 급강화 폭격인데 이게 이제 두 대의 전투기가 한 개 분대를 이루는 B9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SA-6를 대응한 그 사정거리 25km짜리 지대공 미사일인 SA-6를 대응한 이스라엘이 개발한 전술이에요. 이 B9 전술이 뭐냐 하면은 자, 일단 여기 도표에 나와 있듯이 30m 고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목표가 딱 보이면 이제 900km 속도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30m 고도로. 그러다가 목표가 딱 보이면 이제 그 20km 전방쯤에서 가속을 딱 합니다. 가속을 딱 하면서 1000km 속도, 시속 1000km로 가속을 하고 이때 고도도 한 150m로 올립니다. 올려서 가속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급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B9 전술이 뭐냐? 원자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걸 폭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두 개의 한 개 분대가 이렇게 가다가 원자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보고 그대로 여기서 기술을 딱 들어버리면은
내 기수에 가려서 원자로가 안 보이죠. 그래서 원자로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타격하기 위해서 한 개 분대가, 즉 1번기와 2번기가 가다가 오른쪽을 꺾습니다. 꺾어야 옆으로 보이니까 꺾어서 기수를 듭니다. 드는데 그래 이제 옆으로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틉니다. 틀면서 1번기는 살짝 올라갑니다. 2번기는 왕창 올라갑니다. 그래서 상승각이 30도에서 60도라고 나와 있는데 1번기는 30도를 상승을 하고 2번기는 60도를 상승합니다. 훨씬 멀리 크게 도는 것이죠. 왜냐? 동시에 때릴 수 없으니까 1번기가 먼저 때리고 2번기가 내려 꽂습니다. 그래서 30도로 상승을 하고 2번기는 60도로 상승을 하고 훨씬 멀리 크게 돕니다. 이게 이제 사이는 5초 간격이 되게끔 이제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는 1번기가 이렇게 솟으면서 내려보면서 꺾으면서 원자로를 때립니다. 2000파운드 폭탄을 내려꽂죠. 그래서 초탄에 원자로의 피복이 다 벗겨지고 2탄 제대로 명중을 하고 해서 이 8대가 폭격을 하니까 16발이 맞는데 그 16발 중에서 15발이 명중했어요.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1번기가 때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탈을 합니다. 그러면 2번기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때리고 이렇게 이탈하는데 왜 이렇게 이탈하냐? SA6가 여기 있으니까 미사일이 있으니까 미사일이 날아오는 것을 여기는 전부 다 지금 레이더를 끈 상태고 레이더를 끈 상태인데 또 여기도 눈으로 보고 이 지금 폭격을 하는 것만 집중을 해 있어야 되는데 혹시 SA6가 날아오면 눈으로 보고 지금 날아온다 빨리 피해라 라는 것을 무전으로 알려줘야 되니까 원자로가 있으면은 1번기가 때리고 꺾으면서 눈으로 봐주고 2번기가 때리고 꺾으면서 3번기가 또 때리는 것을 눈으로 봐주고 또 4번기도 때리고 눈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8대의 전투기가 계속 앞 전투기는 오른쪽을 꺾으면서 눈으로 봐주고 또 꺾으면 때리고 눈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8대가 순차적으로 때리는데 총 소요 시간은 45초 그리고 처음 다이브하는 시간과 마지막 이탈하는 시간 다 합하면 80초 1분 20초 만에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때 1번기는 한 25도 각도로 강화를 하고 60도 각도로 올라갔던 2번기는 45도 각도로 내려꽂으면서 폭탄을 던지고 두 발이니까 던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투하거든은 1번기 같은 경우는 한 1000m에서 그 폭탄을 던지고 2번기 같은 경우는 이제 더 높이 솟으니까 한 2000m 정도에서 던지고 야 그렇게 해서 8대가 45초 만에 폭탄을 16발을 다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1분 20초 만에 첫 번째 들어간 것부터 마지막 나오는 것까지 전부 다 해결을 다 하고 그 중에서 15발을 맞추는데 한 발을 왜 못 맞췄냐? 1번기가 때린 그 화염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8번기는 화염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대충 크기 보고 던지는 겁니다. 그래도 다 맞은 겁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럼 이라크는 뭐 했냐? 아까 방공망 그렇게 있었는데 57mm, 23mm, SA6 도배가 돼 있었는데 뭐 했냐? 구소련식 중앙통제형 방공지휘체계의 한계점을 노출한 거예요. 일부 방공포가 그걸 봤는데 이거 좀 때려야 마냐? 이거 상부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공격해야 되냐 마냐?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황당하죠. 그리고 방공부대 대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밥 먹으러 간 겁니다. 최소의 인원만 남겨놓고 밥 먹으러 가버린 거예요. 남은 인원조차도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때리라 말아라.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 원자로가 완전히 아작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8번기가 이탈할 때 이때 이제 미사일은 날아가지도 않고 대공포 면문이 발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F-15 어머하러 갔던 F-15는 다른 이라크 공군기들이 안 왔기 때문에 선회만 하다가 끝내고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속도는 아주 빠른 속도로 4만 피트 상공에서 4만 피트 그러니까 이제 공기장을 좀 덜 봤죠. 여기는 그 4만 피트 상공에서 그러니까 한 2, 3km 고도에서 쫙 해서 직선으로 날아옵니다.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라크 이 서부 지역 방공사령관을 포함해서 예하 소련급 이상의 모든 장교들 전부 처형당했습니다. 방공사령관 그리고 그 밑에 뭐 소련급 이상의 모든 영관급 이상의 장교, 장군 전부 전원 처형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미션을 완료했습니다. 기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딱 기지로 돌아올 때 여기 이제 요르단 상공 지점쯤에 중간에 나가가지고 혹시나 이제 연료가 떨어지면 빨리 연료를 넣어줘야 되니까 이 그 공중급유 한 대 하고 그리고 전자전기 하나 하고 또 호크아이 E2C 호크아이 한 개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F-15 또 4대가 호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서 마중을 나갑니다. 물론 공중급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지로 들어와서 정말 수분 후에 엔진이 저절로 꺼져버렸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그런 정말 연료 한 방울까지 다 소모를 해서 진짜 치밀한 계산을 한 끝에 성공한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자, 이제 백인 총리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 대사를 부릅니다. 미국 대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네들 대통령에게 이야기해 하면서 딱 세 문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 대통령 앞 19시 40 이게 이제 로컬 시간, 즉 이스라엘 시간으로 19시 40분인데 17시 40줄로 이게 뭐냐면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 그러니까 미군이 작전하는 모든 전 세계 공통 시간이에요. 자, 그 시간으로 전문 시작. 금일 이스라엘 공군 바그다드 핵시설 타격, 작전 조종사 보고상 목표 완전 파괴, 투입 전력 피해 전무함 끝.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베긴.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야, 이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통령에게. 야, 우리 했어. 그리고 우리 아무도 안 죽었어. 그리고 완전 파괴시켰어. 끝. 정말 끝내주는 그런 작전이었고 정말 끝내주는 그런 총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의 후폭풍, 바로 이 오페라 작전의 영향으로 인해서 완전히 전 세계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작전 결과는 결국은 이라크의 원자력 시설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죠. 그래서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 해가지고 후세인 잡으러 부시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원자력 또 핵시설, 핵물질, 핵폭탄 없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핵무기 있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 없어진 겁니다. 이라크는 핵능력을 이 오시라크 한 방에 그냥 핵능력을 완전히 제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작전 역량 이스라엘에 대해 전 세계가 비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다. 왜냐? 여기 극비사항이었던 이 내용이 지금 이제 공개가 됐는데 여기 이제 미국의 그 외교 문서예요. 야, 이스라엘 저렇게 비난하는데 우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 살짝 톤다운 시켜주자. 라는 식으로 미국은 그렇게 결정을 봅니다. 미국이 그렇게 결정 보니까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전 세계는 백인 닥트린에 열광합니다. 저 같은 매파들 백인 닥트린에 열광합니다. 뭐냐? 예방적 선제 타격입니다. 위협이 있으면 먼저 때리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왜 놔두냐? 놔두어서 저 위협이 더 커지기 전에 초반에 없애야 된다. 북한도 사실은 93년, 94년도에 없앴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커져버렸죠. 그래서 위협이 있으면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예방적 선제 타격, 백인 닥트린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강경파들, 저 같은 사람들은 백인 닥트린에 흥분합니다. 열광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핵시설을 선제 타격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린 오퍼레이션 오페라 작전 소개해드렸고, 다음으로는 시리아 핵시설을 제거하는 작전에 대해서 또 완전히 전술까지 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게 갔는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앞으로 항공전사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